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근의 혼술 6월 27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그전에 대선 때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강화문 시대를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 한번 몇 번 모셨던 분이시죠. 유형창 전 청와대 경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대 그 경호비서학과 교수도 하셨고, 네. 원래 특전사 대위로 옆에 나왔었어. 네, 그렇습니다. 네, 경호실에 들어가서, 대통령 경호실에 가서, 네. 수행경비과장, 그리고 경호부장을 지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까지 또 베트남 간부대학 글로벌 봉사활동을 네, 또 네.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예. 경호실에서는 한 20년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경호실에 20년, 이제 교직에 20년 이렇게 해서 예. 군 복무 4년 이렇게 그러니까 45년이 되겠네요. 공직 생활이. 예, 경호실에 네. 20년은 그러면 YS 때인가요? 전두환 대통령부터요. 예. 김대중 대통령 이제 중반기에 예. 퇴직을 하게 된 거죠. 예. 네. 그리고 특히 수행 경호, 네. 이런 부분 경호의 꽃이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근접 경호니까 경호니까. 바로 피경호인 옆에서 예. 모든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중국 최초 수교 현장, 예. 그다음에 러시아의 그 당시 이제 소련의 고르바초프 조직 시에 예. 그런 현장에 직접 제가 근접 경호를 담당했던 그런 역사적인 체험도 했습니다. 예,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경호의 살아있는 네, 역사. 자, 저는 그 하나 궁금한 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뭐 대화를 말씀 나눌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네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스페인 마드리드로 스페인을 출국을 했거든요. 네. 보통 출국하면은 해외에서는 경호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이제 상대라는 게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미리 최초는 정부 답사반이 구성됩니다. 답사반. 예. 정부 답사반. 정부 답사반. 그러니까 관련되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부서들이 종합해가지고 정부 답사반이 구성해서 보통 행사가 나오기 전에 한 3, 4개월 전에 이제 현지에 가서 네. 상대국과 그러한 것을 모든 것을 다 논의를 합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또 경호 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논의를 해가지고 상대방에서 어떠한 절차를 해줄 것인가, 차량을 어느 정도 제공해 주시면 네. 경호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총기가 반입이 되느냐. 그렇죠. 예. 그게 궁금해요. 네네. 외국에 갈 때 우리 경호원들이 정말 실탄이 장전되는 총기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총기 반입을 허락했다가 네. 나중에 이제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서 네. 총기를 영치시켜달라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실제 일본 같은 경우는 총기를 가지고 갔다가 비행기 조종석에 보관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예. 다양한 국가의 상대에 따라서 그러한 변화무쌍한 협조 채널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의 소지 여부는 상대 국가의 아주 면밀한 이 교섭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예. 그러면 혹시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평양 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평양 갈 때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했는데 근접하는 쪽에만 근접하는 쪽에만 하고 사전에 이제 뭐 기관 단총이나 이런 거에 있으면 배제시키고 뭐 그런 또 상호의 이제 협의 과정이 있었죠. 총기도 또 이제 권총 정도는 되고 그렇습니다. 아주 자동 소총 같은 거는 또 안 되고 그런 좀 그때 부분별로 그런 협의가 따라서 우리가 상대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해주고 하는 것이죠. 경호 때 뭐 실제 경험담 같은 거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경호에 따라서 이제 총기도 소지가 달라지고 하는데 가장 까다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뭐 이제 조금 자기 나라의 이제 그 어떤 프라이드 때문에 일본 같은 나라는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자존심들을 좀 많이 부리고 까탈을 많이 부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또 편한 나라는 이제 러시아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에 대한 뭐 서로 간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져갈 총기들 다 가져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조금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호혜적으로 나오고, 민주국가 중에서 좀 까다로운 나라들이 이제 수상 의원내각제를 하는 그런 나라들이 좀 까다로운 경향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네네. 그래서 그렇지만도 각 나라에 따라서 또 그 경호 채널을 어떻게 잘 구사하고 그동안에 또 이제 우리가 쌓아왔던 그러한 막연한 관계 설정이 잘 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이 또 원활하게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에 따라서 많은 노력이 필요 있고 그러니까 교섭단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 양국 회담이냐 아니면 지금 이번에 가는 것처럼 나토처럼 다자 회담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 이제 다자 회담일 때는 이제 각국의 경호 관계자들이 미리 모여가지고 그거를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나라가 요번에 이제 스페인인데 스페인이 정하는 그 룰에 따라서 각국의 경호팀들이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태국 같은 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태국은 다자회담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워낙 그 컨벤션 시설이 잘 돼 있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태국이 정하는 룰, 스페인이면 스페인이 정하는 룰에 따라서 다자 국가들이 다 협의를 해가지고 동일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궁금했던 건데 우리 대통령이 저는 그때 과거에 청와대 출입할 때 대통령 그 전용기를 같이 타면은 그때 경호원도 같이 타거든요. 그렇습니다. 경호원들 보면은 이제 내리기 전에 방탄조끼 막 차려입고 하는 그런 건 봤어요. 그런 건 봤는데 실제로 총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상당한 이제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뭐 승무원들에 대한 안전 문제, 승무원들의 좀 이 어떤 그 관련성의 문제라든지 보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VIP실에 이제 우리가 앞에는 최종의 이제 목표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24시간 계속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 다 뭐 이렇게 시차로 해서 자더라도 우리는 그 초수만은 지키고.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VIP께서 내부를 이렇게 순시를 할 때도 미리미리 이제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죠. 기내 기자 간담회 있을 때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비행기 안에 모든 기계 시스템이라든지 조정석이라든지 이러한 데 대한 모든 안전장치와 보안장치도 사전 사후가 나누어져서 진행간에 모든 것이 다 점검되고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죠. 궁금한 점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출퇴근하는 우리나라 어쩌면 첫 대통령이죠. 그렇습니다. 출퇴근하는 첫 대통령이면 그때 송크는 혼술에 출연을 하셨을 때 좀 걱정을 했어요. 그때 이제 강화문으로 간다고 그랬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강화문 동선도 그렇고 저 뒤에 보는 저쪽으로 멀리 건물이 보이는데 저 정부종합청사 건물, 정부종합청사 건물 구청에 간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다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청이. 그러면 뭐 도청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용산 시대를 맞아서 그 출퇴근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경호에 대해서는 큰 부담은 없나요? 지금 경호원들은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종합청사는 그 당시에도 우리가 우려한 바가 많고 또 정말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들이 많은 게 모든 출입구가 다 노출이 돼버려요. 그 요즘에 특히 이 어떤 야당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또 비밀리에 또 접근해야 되는 인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인사들이 비밀리 접촉하기 위해서 올 때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밝히 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언론이 취재를 하게 돼버리면 곤란하니까 비밀리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출입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부 총괄청사는 전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네요. 그래서 사면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자문할 때 무엇보다도 정부 총합청사는 안 되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이다 하고 내가 자문을 해준 적이 있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대한 경험은 우리 경우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어제나 이런 사람들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용산은 솔직히 말해서 이건 뭐 오늘 처음으로 방송에서 밝히는데 다양한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다양한 출입구가 있고 거의 백악관과 유사한 출입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앞면에 전면에 보면 백악관도 전면에 보시고 우리 지금 용산 대통령실도 전면에 보면은 그냥 전면에 아주
그렇게 간단한 구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진에 나오는 구조만 될 뿐이지 실제적으로 모든 출입 요소는 후면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백악관도 똑같거든요. 로직 안을 돌아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차량 출입구라든지 출근자의 출입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용산 대통령 경호실도 대통령실도 전면에 출입한 사람은 거의 극소수고 뭐 거의 전부 다 후면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는 거의 백악관과 유사한 구조고 그래서 다양한 출입구가 있습니다. 용산은 뭐 말씀 못 드리는 그런 출입구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비밀리에 접촉해야 될 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출입구의 다양화 때문에 원활하다. 그래서 용산은 상당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용산은 그러니까 백악관과 유사한 구조, 출입구가 그렇습니다. 다양하고. 저도 백악관을 가봤는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낮은 울타리 하나로 안에 그렇죠. 대통령이 거처를 하는데 저도 우리 같은 경우에 저는 청와대만 출입을 해왔기 때문에 저 구중궁궐 안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저게 어떻게 경호가 안전할까 하는데 그 나름대로 또 경호하기가 용이한 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청와대는 거의 캐슬이죠. 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곽이거든요. 완벽하게 외곽이 방어 체제가 갖춰져 있는데 용산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뭘 들어가야 되냐면 각 경호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백악관도 그렇지만도 지금 보이는 밖에 보이는 그 벽은 철조망 구조는 거의 뭐 그렇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전자 보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다가는 거의 현장에서 거의 적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보기는 굉장히 평화스럽게 만드는 거죠. 백악관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거와 안 보이는 거 있지만도 CCTV라든지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용산공원 개방 시 보여줬던 것처럼 경호 로봇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호 로봇이 뭐 이거 얘는 뭐 어떤 자기의 배터리만 있으면 얼마든지 돌아다니니까 계속적으로 24시간 자동적으로 구축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달고 있다든지 어느 정도 무기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아예 실내에서 다 보고 있는 거죠. 상황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안전한 방어 체제를 갖출 수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경호 시스템에 각 경호를 이렇게 현실화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 경호의 시스템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용산 대통령실은 경호 방식은 백악관 스타일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백악관은 또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쪽 우리 경호처에서 또 많이 가서 견학도 하고 뭐 그럴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는 솔직히 자기들이 책자도 발행해가지고 백악관 구조도를 아예 그냥 책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에 뭐 2층에 뭐부터 해서 오발 오피스부터 해서 집무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공간 외에는 아예 국민들한테 모든 그 시설의 배치도를 다 알려줍니다. 하지만도 그거는 상징적인 거지 거의 이렇게 위험 요소가 없는 거죠. 문제는 지금 백악관도 사실은 사람들이 소수라는 방송에서 잘못된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전면을 바라보고 좌측은 뉴 이그젝티브 빌딩이고 우측은 올드 이그젝티브 빌딩입니다. 그쪽에는 빌딩들이 엄청 크게 지하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백악관으로 연결되는 모든 지하 통로가 있기 때문에 보이거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러지만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드 이그젝티브 빌딩에는 경호 SS의 그 사무실이 있는데 가보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렇지만 밖으로 노출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방송이 그걸 보고 자꾸 백악관에 소수 인원이 근무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게는 올드와 이그젝티브 빌딩 안에 엄청난 데가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트 비지트, 오피셜 비지트 이렇게 미국을 가면은 스테이트 비지트에는 올드 이그젝티브 빌딩이 초대형 태극기가 걸리죠. 그러면은 그 국가의 이 공식 방문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백악관의 시설을 좀 더 면밀하게 다음 한 시간이 되면 아주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흥미있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우리 용산 또 대통령실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많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영창 교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년 동안은 경호 현장에 계셨고 20년 동안은 교수직에 계셔서 연구를 하셨고 그래서 그런 그 백악관의 시스템도 잘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책도 그 경호 관련 책도 한 두 권 경호 개론과 그다음에 이제 안전 검측론 뭐 그런 관련된 책자들을 제가 ISBM으로 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에 다 경호 관련해서 겸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상세한 말씀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출연하셨을 때 그때 가장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 지하 벙커 말씀을 하셨죠. 지하 벙커에 어떤 뭐 통신장치나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안전이 꼭 국가의 안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국방 시스템과도 연결이 되는 그 지하 벙커에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로 다 옮겨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산 대통령실로 옮긴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국방부 벙커죠. 국방부 벙커가 아주 전시 상황 본부가 될 수 있도록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해서 대통령이 전시 상황 본부에 시설을 더 추가해 줌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청와대는 사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잘 모르시는데 경무대 시절 때부터 그 벙커를 구축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경고성이라니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국방부는 그러한 시설 조금 뒤에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경고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하더라도 일단은 모든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시본부의 모든 시스템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 구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출퇴근하는 최초의 대통령이자 주말에 이 쇼핑을 하고 재래시장 가서 떡볶이 사고 뭐 순대 사고 튀김 사고 이렇게 하고 또 백화점 가서 신발 사고 또 근무하다가 그때 경제수석이 생일이라고 또 채널 나와서 저 뒤에 있는 피자집 갔다가 청계천 걷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경호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지 않나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공식과 비공식, 중공식 뭐 이런 식의 이제 행사의 그 분류를 나누는데요. 이건 이제 완전 비공식이죠. 비공식도 부분 비공식과 완전 비공식이 있는데 부분 비공식은 어느 정도 알려주고 가는 그런 비공식 행사죠. 그러니까 뭐 남대문에 일부러 순실 가고 경제가 어려울 때 뭐 남대문을 둘러볼 때는 대략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알려주고 가는데 뭐 신발 사러 가는데 알려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 비공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모르니까 옆에 대통령이 지나가도 사람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고 문제는 이제 짧은 시간에 동선을 짧게 해가지고 신속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장기간 머물면은 위의 요소가 가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데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근접 경우 인력만 배치하고 만일 오다가 미리 나온다면은 선발 경우가 배치되지만도 그렇지 않을 때는 완전히 근접 경우로 운영하되 거의 비슷한 복장과 뭐 전문 복장을 한다든지 야구장에서는 야구 심판의 복장을 한다든지 그때 시구할 때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위장해서 근무자와 비슷한 형태를 취함으로 인해서 안전 조치를 강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경호실 입장은 그렇고 지금 경호처죠. 경호처 입장은 그렇고 시민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을까? 저번에 어디 빵집에 갔을 때 너무 과도한 통제를 했다 해서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근데 성북동에 저도 그 빵집을 자주 가는데 그게 앞에가 굉장히 이렇게 넓습니다. 넓고 그다음에 상당히 사람들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가 내부가 이렇게 한 코스로 다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부담 줄 수 있는 그런 행패는 안 되고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가서 대통령이 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렇지. 그거는 시민이 몰려들어서 불편한 거지. 대통령이 불편을 초래했다. 이거는 조금 저로 봐서는 안 맞다. 그러니까 야당이 괜히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만들어준 것밖에 없는 거지만도 뭐 자연스럽게 완전한 비공식으로 갔는데 그걸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다?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점심 식사 후에 청계천을 자주 걷는데 네네. 뭐 청계천 뭐 걷는데 그때 시민들도 보면은 대통령이 바로 옆에 올 때까지 그냥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뭐 그 사이 경호 통제 같은 거 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네네. 네. 이루어지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이럴 때는 더 위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워 묻어가면서. 저기 있구나 아니까. 그럼요. 네. 모르게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알려줌으로 해서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오셨습니다. 이러면 박수 치게끔 만들고 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완전한 자기의 개인 자유의 시간을 즐기고 네. 하기 때문에 굳이 알려줄 필요도 네. 없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지나버리면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민들이 알아서 시민들이 운집하고 모여들면서 문제된 거지.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거지. 대통령 스스로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데는 불편을 초래했다, 원인을 제공했다. 그건 안 맞는 이야기죠. 네. 좀 전에 공개, 비공개, 준공개 이렇게 공식, 비공식, 준공식.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얼핏 생각하는 게 오히려 공식적이면은 네. 대통령의 동선이 어느 정도 드러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행사 참석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거기서 요소요소의 경호를 해야 되는데 네. 완전히 비공식. 그러니까 뭐 그 강장시장에 무슨 뭐 순대 사러 가는데 그렇습니다. 그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테러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세력이 있으면은 모르니까 오히려 안전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호를 오해를 했고 야당의 인사들이 지금 경호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저번에도 국립박물관에서 만찬했는데 공식 만찬했지 않습니까? 그거. 예. 그건요 지금 그 외국에서 많이 한다고요? 그럼요. 세계적으로 많이 합니다. 제가 직접 있는 카나다에서 국립미술관에서 했던 거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에서 스미소니안 박물관에서 한 거라든지 그리고 원래 또 이 가면은 해당 국가에서 초청 국가에서 만찬에는 오찬 베풀면은 그 다음에는 방문했던 사람들 답사 만찬을 합니다. 답례 만찬이라고 그러죠. answering dinner 이렇게 하는 오피셜 디너라고 그러는데 그런 답례 만찬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나라의 주요한 인사들 막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한다든지 우리가 뭐 수출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그런 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답례 만찬을 하고 그때 스미소니안 박물관에서 많이 사용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그 중동의 국가에서는 아예 스미소니안 박물관을 완전히 통째로 빌려버렸어요. 그런 거 보니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데는 아예 이 고르바초프 대통령 내분이 그 접견장 안에다가 박물관에 있는 그런 보물을 딱 전시해 놔놓고 위용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자랑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미국과 같이 역사가 미천한 국가들은 이런 이 역사가 아주 심대한 나라의 그러한 문물을 본으로 해서 프라이드라든지 그다음에 자기에 대한 어떤 대우의 감사를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너블하다 이렇게 이제 영어를 품격 있는 그럼 이제 품격 있는 그런 행사다 이런데 저번에 내가 그런 참 얼토당탄한 후진국의 뭐 이런 행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후진국적인 이야기다. 뭐 누구라고 저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괜히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나와가지고 이런 뭐 후진국적인 뭐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오히려 그게 선진국 스타일이었어요. 네, 뭐 그게 또 덧붙여서 신라호텔 만찬도 옛날에는 호텔에서 만찬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특히 신라호텔은 이승만 대통령 때 그 영빈관으로 사용했던 그 건물 그대로 두게끔 했겠지 않습니까? 배가 우리 지금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는 거나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하는 거 행사 똑같습니다. 뭐 음식 캐터링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나 오히려 호텔 주방에서 쓰는 거 더 음식이 신선하고 프레시하니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맨파워 똑같은 시설을 쓴다면 오히려 호텔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그거를 내가 왜 태클 거는지 저는 객관적 입장에서는 좀 너무 어처구니 없었다는 생각도 많이 들죠. 그러니까 영빈관에서 식사를 해도 다 호텔에서 다 가져오는 음식이고 다 가져오고요. 심지어 또 이제 우스갯소리로 신선로 같은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배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요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 불이 붙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장갑을 낀 상태로 신선로를 들고 가면요. 장갑에 불이 붙어요. 그러면은 이 웨이터들도 대단합니다. 청와대 행사인데 그 국빈 행사에 망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손가락을 대인데도 갖다 음식을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호텔에서 하면은 그런 위험이 훨씬 그렇죠. 더 적어지는 예, 거죠. 예. 왜냐하면 음식 서빙하는 동선이 짧기 때문에 이 청와대는 1층에서 요리해가지고 2층으로 올려버리니까 그 동선이 길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거라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호텔에서 한다는 걸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오해하고 꼽게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거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이제 정치 공세거리로 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너무 터무니없어지는 거죠.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경호와 관련된 게 실화들이. 다음에 또 듣기로 하고 하나만 과거의 대통령들도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주말 나들이 전혀 5년 동안 안 하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하게 언론들이 좀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데 서로 엠바고 좀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 대통령의 프라이빗한 거 좀 엠바고를 많이 해주는데 이상하게 윤석열 대통령 내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언론들이 터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이런 데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경험은 힘들어지는 건데 근데 옛날에 이렇게 쭉 대통령 하신 분들의 그 당시에 재직 시에 보면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장소가 좀 더 안전한 장소를 가죠. 어떤 뭐 식당, 호텔. 그러니까 호텔 중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빌라 뒤쪽으로 그런 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택하다 보니까 훨씬 더 프라이버시한 일들이 좀 이렇게 언론에 좀 이렇게 숨겨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죠. 재래시장 가서 떡볶이는 사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 경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특히 이 해외 출장 갈 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용산 집무실의 경호 백악관 스타일로 하면 된다. 그런 말씀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서 이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또 듣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